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일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될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자리하게 되심을 축하드리며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따른 회의 진행에 앞서 제1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임시위원장 선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항하게 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손종학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 선임상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이후 회의 진행은 임시위원장이신 손종학 위원님이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전사고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우선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인권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울산광역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가 됩니다. 우리 원전위원으로 우선 제가 또 멤버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구성원으로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다 능력도 되시고 또 잘 숙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다 추천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김선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평소에도 원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도 많은 또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선미 의원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영희 의원께서 김선미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천하신 의원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선미 위원을 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미 의원이 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선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먼저 저보다 경륜과 덕망이 높고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성된 제7회 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뜻을 잘 경청하고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약 원전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추천해 주실 의원님. 네, 윤덕호 네, 의원님. 네. 손정학 의원님 추천드립니다. 네, 손정화 의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천 있으십니까? 예, 다른 의원님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손정학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손정학 의원님을 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손정학 의원님을 원전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정학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패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를 이렇게 추천하신 이유는 제가 조금 나이가 좀 많다는 거하고 탈핵에 조금 제가 활동적이었다는 거 그 이유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기꺼이 수락하고요. 열심히 김성희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으로 보아 우측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좌측부터 연장자 순 지그재그로 의석을 배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우측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좌측부터 연장자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 후에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보드로 해주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어 출범하게 되었으며 오늘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선미 의원입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원전사고로부터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시민안전실장님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손현석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미 원전안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원자력 산업안전과장입니다. 원자력 안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유의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방사능 방제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방사능 방제 기반 구축입니다. 울주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울주군에 소재한 원전에서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방사능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이며 2월 말 현재 공정률 64%이고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가상생 방호약품은 원전 기준 반경 30km 내 주민을 대상으로 유사시에 신속하게 배포하여 복용할 수 있도록 적정량을 비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수 대비 120%인 294만 정을 64개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효기간 도래본을 교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방사능 재난 대비 구호소 지정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여 원전 반경 20km 외 국공립학교 등 384개소를 구호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호소 시설에 대하여는 반기 1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계획 구역 외 지역에 구호소를 확보하기 위해 타 시도와 교차 지정을 위한 업무 협의, 중앙부처와 원안위의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사능 재난 시민 대피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방사능 누출 사고 시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2020년 5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기구축된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사용자 시각화 기능 추가 개발, 교통분석 결과 표출 지원 모듈 개발, 원활한 시스템 구동을 위한 서버 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방사능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 방사능 방제 계획 수립입니다.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재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 땅의 연도 재정 투자 계획 등이 반영된 지역 방사능 방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누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은 세울고리 및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기관 현장 조치 대응 요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수시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표준 및 실무 매뉴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보호 조치에 대한 세부 전략 내용을 등을 보완하고 있으며 방사능 재난 대비를 위한 시 및 5개 구군 매뉴얼 연계성 확보 등 체계적인 방사능 방제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방사능 방제 주민 보호 시설입니다. 원전 사고 대비 비상 대응 능력 향상과 매뉴얼 실효성 검증,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참여 주민들의 방제 역량 및 행동 요령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원안위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전국 대상 연합훈련, 시 주관 2년 주기 비상계획 구역 대상 합동훈련, 시와 구군 주관 매년 실시하는 주민소산, 재염 등 특정 분야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경에는 방사능 방제 분야별 집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 지원금이 없는 우리시 4개 자치구에 대해 방사선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4개 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중구는 방사능 재난 시 체계적인 이재민 관리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며 남구는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견학, 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구, 북구는
비상시 실시간 방사선량 측정을 위한 감시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방사능 방제 요원 지정 및 교육입니다.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부서 및 관계기관 직원을 방제 요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시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국가 방사능 방제 체계 및 방제 요원의 역할과 임무 등을 교육하며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266명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여건이 되면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사능 방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입니다. 방사능 방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방제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방제 대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 12월경 중앙부처, 연구기관, 원자력 사업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참여자 토의 토론 등 방사능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방사능 재난 대응 공동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원자력 시설 안전자문단 구성 추진입니다. 원자력 시설 안전조례 제6조에 의거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6개 관련 기관의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추천을 하지 않거나 참여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현재 자문단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2차 공문을 발송하여 대상자 추천을 받기 위해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로 상반기 중에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사능 재난 정책 협의회는 방사능 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시를 포함한 17개 재난 대응 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입니다. 위원장은 우리시 시민안전실장이며 위원은 각 기관별 주간 부서장입니다. 연간 2회 정기회 및 필요시 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울고리 및 월성 원자 방사능 방제 협의회는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재난 대비를 위해 원안위 지역사무소와 비상기획구역 내 광역 기초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에서는 주요 방사능 방제 현안사항 논의,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합니다.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 예정이며 각종 현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입니다.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참여입니다. 원전 및 방제 업무 관련 현안에 대해 원전 소재 광역시도 차원의 공동대처 및 협력 사항을 논의를 위해 울산, 부산, 경북, 전남 부단체장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 행정협의회 구성 합의를 하고 2014년도에 협약 체결 및 출범 이후 매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시가 회장 순번으로서 실무협의회를 4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에 환경방사선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방사선 감시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평상시 관내 환경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망 10개소, 지자체망 11개소, 사업장망 8개소로 총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안위 국가망과 세울 월성 사업자망은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홈페이지, 울주군 지자체망은 울주군 방사능 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가 실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향후 더 많은 지역의 환경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자체 측정소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시 및 구군에서 개별 구축한 환경탐사 장비를 연계하고 우리시 서버를 통해 자체 탐사 데이터, 고정형 환경방사능 감시기 데이터 조회 및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우리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2020년 6월에 구군 탐사 장비를 연계하였으며 실시간 환경방사선 감시 및 이상상태 조기 감지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환경방사능 정보 공개입니다. 방사선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통해 방사선에 대한 기초 이해 정지 및 알권리 충족,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정식 측정기 및 이동식 탐사 결과 등을 매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입니다. 2018년 5월
대진 침대 매트리스 라돈 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증폭으로 생활 주변 방사선에 대한 이해정지 및 자율 방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생활 주변 방사선 방호 기본 계획 수립과 구군에서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시에서는 월 1회 차량 탐사와 연중 관리 산업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능 계측기 관리 및 운영입니다.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민 보호를 위한 주기적인 방사선 계측기 관리와 매년 검 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6종 21개 장비와 방제 요원 교육 및 훈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에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백원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손현석 시민안전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집이 그 행정자치위원회 자료집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이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방금 이제 설명하신 것에 이제 를 토대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울산시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수를 보면 약 25만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민이 사실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에 속하죠. 우리가 116만이라고 봤을 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재난 대비 구호소 지정에 있어서 방사선이라는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호소 지정, 대피, 대비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설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원전 반경 20km 내에 외국 공립학교, 경로당,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호소 지정을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외국 국공립학교, 경로당, 공공기관 이런 데는 사실상 방사능 방제 장치는 없는 건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방사능 어떤 그 원전이나 이런 방사능 사고가 있을 그런 그곳으로부터 20km 내에 대피소가 있는데 그 대피소가 사실은 이런 방사능 재난 대비해서 어떤 경납 장치를 했다든지 이런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방사능 물질이 노출되거나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 가서 대피했지만은 결국은 함께 모여서 방사능에 노출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1차 구호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1차 여기서 대피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집단으로 상황이 심각할 때는 다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20km 내에 있으니까. 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1차 구호해가지고 탈출 계획은 있습니까? 탈출 계획이 있다면은 어디로 탈출할 것이며 그 20km, 30km 밖에
다른 어떤 그 지자체로 탈출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그런 지자체와는 구호 협력, 대피, 뭐 재난 방제 이런 데 대한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네. 의원님, 담당 과장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하신 고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이미 안전한 지역에 고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재민들이 그 피신을 해서 식사나 잠자리를 이재민들에게 식사나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자체가 이미 안전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비폭 방지를 위한 그런 기능은 지금 필요하지 않는 걸로 지침상 나와 있고요. 지금 일본 그 후쿠시마 그 사고 났을 때도 봐도 이제 최종적으로 주민을 소산시킨 범위가 지금 20km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0km 그 밖에 이제 소지하고 있는 고소에 대피를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상황이 그쪽으로 오염 물질이 집중된다든지 이러면 다시 그 방사능지휘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그 주민들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30km가 사실 방사능 이온 방제 구역이잖아요. 예, 그것도 말씀 좀 드리면은 지금 저희들 이제 원전 안전위원회에서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은 우리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권고하는 그 안이나 지침을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긴급 보조치 계획구역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은 이제 30km를 보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정했는데 원안에서 하기로는 20km에서 30km 그 안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울산은 양쪽으로 거의 다 30km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대비 고소가 예. 그 30km 이제 20km 밖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서 거기에 모여 있어도 피폭 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예를 들자면 예, 맞습니다. 사고에 따라서 그죠? 예,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다시 거기서 또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말은 예, 맞습니다. 그까지는 방치가 돼 있는데 거기서 다시 탈출했을 때는 결국은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고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갔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예,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가내에 고소를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들 뭐 초기부터도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다 시도 간에 협의를 했을 경우에도 이제 지자체마다 다 입장 차이가 있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뭐 승인을 받고 하기는 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은 뭐 지자체 간에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은 원안위 쪽에서 나서서 이렇게 중재를 좀 하고 또 법을 개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싶어 계속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특성상 사실은 20km 내에 대피소를 두고 그 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거는 방사능 물질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구호 대피 어떤 매뉴얼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주민 대피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구호 약품이라든지 방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20km 내에서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정말 어떤 그 20km 내 우리 울산과 같이 30km로 다 이렇게 중복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예, 예. 대부분이 예. 이런 데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에 이 대피소를 둔들 20km 바뀌겠습니까? 거의 20km 아니죠. 대피소가. 결국은 대피소가 월성에서 피하다 보면은 고리에 20km에 가까이 갈 것이고
고리에서 피하다 보면은 월성에 또 20km 가까이 갈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제 말은. 예. 그러니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좀 전국에서도 특별한 지역이다. 양쪽에 그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의 입지적 환경에 맞는 대피소가 구축이 돼야 되고 또 1차 여기 대피했다가 거기서도 여의치 않아서 2차 탈출을 해야 될 경우에 물론 그 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구돼야 되겠지만 타 지자체에 반드시 그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이게 제대로 된 방사능 재난 대비 구호소지. 사실은 20km 밖에 있다고 가서 탈출해봐야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또 어디로 탈출하란 말입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울산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방사능 재난 대비 구호소 지정이 좀 되지 못했다. 이것은 원안위에 우리가 건의해서 우리 울산만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 잘 인식해서 더 열심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에서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도울 테니까 그렇게 좀 입체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배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시민안전실장님을 잘 뵐 일이 없었는데 또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3쪽에 보면 방사능 측정 장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가 보유한 21점의 구체적 장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효 기간은 몇 년인지에 대해서 좀 답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보면은 그 방사능 방제 장비 약품에 보면은 그 갑상샘 방호 약품, 예, 이름도 좀 생소한데요. 요거 유효 기간 하고요. 그리고 약품 구입비, 단가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질문을 더 하자면 12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방사능 재난 대응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책 협의회도 운영하시고 방사능 방제 협의회도 운영하시고 행정 협의회도 뭐 참여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 협의회는 이제 뭐 부단체장이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협의회들은 어떻게 누가 참석을 하는지 그리고 그 각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협의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 단체의 의견들을 한 곳에서 또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뭐 이메일이라도 주고받아서 그런 공유했는 회의상에 있었던 것들을 공유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방사능의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 게 라돈 측정기를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연중으로 몇 회를 하고 있는지 사례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뭐 차량 탐사라든지 교육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답변을 하시다가 10분 넘어가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사능 측정 장비 그 시가 21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그 총 그 3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전체 351점 중에서 시가 6종의 21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공간 감마 선량계를 3개 가지고 있고 원거리 측정기, 개인도 피폭 선량계라든지 성강 검출기 이런 걸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샘 방호 약품에 대해서 이제 유효 기간을 질문하시는데요. 갑상샘 이 방호 약품은 이제 국산이 있고 미국산이 있습니다. 국산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7년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산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유효 기간은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그 1년에 2번 원안위 하고 그 합동 점검을 합니다. 합동 점검해가지고 유효 기간이 이제 만료된 거는 그 원안위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원안위에서 수거해서 폐기를 시키고 부족한 것은 그만큼 원안위에서 무료로 저희들한테 다시 공급을 해줘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들 방사능 관련해 가지고는 그 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방사능 방제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이 시장님이고요. 이거는 그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에 의해서 그렇게 일반 우리 재난 대책본부와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대해서는 풍수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재대책본부를 하지만은 방사능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구성되고 이제 우리가 방사능 그 비상 단계가 백색 단계, 청색 단계, 그 적색 단계 세 가지가 있는데 청색 비상이라든지 적색 비상이 생기면 이 대책본부에서 경제부시장을 그 다른 기관에 파견을 보냅니다. 보면 각 현장지센터를 해가지고 합동방제대책협의회라는 게 원안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부시장 한 분하고 또 실무자가 3명 파견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협력 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또 의사결정하는데 우리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또 운영하는 거는 그 방사능 방제 협의회라든지 안전 협의회 이런 게 있고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보면 원자력 시설 방호 협의회가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 방호 협의회는 그 위원장은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고 17개 기관이 국가, 군, 경찰 다 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건 징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원자력 시설 방호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재난 정책 협의회는 제가 시민안전실장이 그 관련 기관 또 23개 기관 그 부서장이 아니고 밑에 이제 실무보다는 중간 관리자 정도로 해가지고 상호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면 네. 뭐죠? 또 위원장이라 해야 되나? 네. 되시고 또 실장님이 되는 것도 있고 네. 다 각기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회의 내용도 좀 조금씩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유는 되고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 협의회에 각기 다른 위원회라든지 협의회에서 네. 논의된 사항들이 네. 공유는 되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시장님이 그 위원장이신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색 비상이라든지 청색 비상 어떤 위기 시에 이제 무슨 그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들 이제 운영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 방호 협의회는 그 평상시에 이제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건을 우리가 원자력 사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협조를 체제를 할 것인가 여기 실무적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동 그 측정기 예, 측정기가 저희들이 보면요, 이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각 구군에서 그 가지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한 번에 2일간 그 빌려주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있는데 129개. 예, 129개 있는데 12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그 개수는 알고 있는 보유 현황은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몇 회를 빌려주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서면으로 받겠고요. 예. 그리고 이걸 라돈 측정기를 대회했을 때 사용을 했는 거, 네. 그리고 또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뭐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결과가 있었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파악해가지고 네. 별도로 그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추가로 그 요청하신 차량 탐사 관련돼 갖고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탐사는 저희들이 총 3개 코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에 대해서
탐사를 하고 있고요. 매주 1회씩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그 실시한 결과는 매주 저희들 그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요. 홈페이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갑상생 방어약품에 약품 구입비 단가하고 그 우리 측정 장비하고 그 질의를 했잖아요. 그것도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네, 김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1-2 항목인데요. 64개소에서 지금 방호약품 비축 관리를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인구수 두정으로 해서 시민 한 분당 2개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그 산정 보면 그 인구수가 돼 있습니다. 인구수는 저희들은 이제 고리하고 월성 기준으로 이제 그 30km 내 주민이 보면 이제 하다 보면 중북이 됩니다. 중북을 빼고 하면 우리 인구수가 한 111만 명이 됩니다. 111만 명에 1인당 2정 2개 하고 거기다가 유동 인구를 이제 120%를 저희들 가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약 200 기준대로 하면 이 산식이 하면 260만 정이 나옵니다. 260만 정이 나오지만은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는 30만 정을 더 초과해서 290만 정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그 약품 하나를 그 연령별로 또 복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성인은 한 개를 이제 복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아는 뭐 2분의 1을 네.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정말 복용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다면 거의 우리 울산 시민 전체한테 네. 다 네. 가능하다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시장님 주신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시민들 전체 네. 한 분도 제외되는 분 없이 약품 복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약품을 타러 동사무소로 가야 되는 거겠죠? 동사무소로 타는 것이 아니고 비상이 생기면 네. 통이장이 그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걸 네.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이제 배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품을 가구수로 다 통장들이 나눠주나요? 세대별로? 그 책임자는 그 통이장이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약품을 복용해야 될 쯤이면 구호소나 이런 데 대피돼야 될 때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구호소도 이제 대피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장에서 그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의 이제 책임자는 이 통장입니다. 물론 또 그 밑에 보면 그 이 통장 밑에는 또 반장이 있겠죠.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배부는 그 이 통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약품을 복용해야 될 때쯤이면 시민들이 대피를 해서 한 곳에 모여 있을 텐데 네. 그때 이 약을 모여 있을 텐데 그 약을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약을 주면은 구호소로 통장들이 갖다 준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 이해하면 되나요? 실장님 이건 제가 어떻게 약품을 예, 배분할지가 고민인 예, 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갑상선 방호약품은 사실상 뭐 첫 번째는 무조건 이제 복용하는 건 아니고 일단 방사선 아이오딘이라는 게 노출이 확인됐을 때 이제 지급을 하는 거고 또 차후에는 이게 이미 노출이 예상이 되어갖고 주민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했다면은 네. 이는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들 이제 비상 대책 자체는 전부 다 사전에 안전한 장소를 지금 주민을 이동시키는 게 지금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km, 5km 안에 있는 주민들은 그보다 더 빨리 제가 안전한 지역으로 먼저 피신을 시키고, 그다음 5km에서부터 20km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오염도 측정, 그다음에 영양 평가 이런 걸 다 거쳐서 현장 지휘센터에서 주민을 대피시키라고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차는 노출- 그런데 예, 예. 절차는 그런데 만약에 약품이 필요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왔을 때는 예. 시민들이 동사무소로 다 갈 거라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이걸 동사무- 자약품을 타려고 가거나 아니면은 의약 그거 뭐지 피폭장 뭐라 하나요 이거 옷 이런 거 받으려고 동사무소든 어디든 다 찾아간다는 거죠 시민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안내를 해주는지 예. 저도 사실 이 안내를 들어본 적도 없고 동사무소나 통장이나 이렇게 대표분들이 안내를 해준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몰릴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호소 지정으로 만약에 시민들이 갔을 때 뭐 얼마나 많은 뭐 구호 물품을 받고 아니면 옷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이런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서 이런 우려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 뭐 고민이 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예,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뭐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지금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위는 그런 부분까지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방사능이나 방사선이나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에 위험이 됐을 때 시민들에게 위험한 건 맞죠? 그렇죠. 네. 굉장히 위험한 건 그러면은 맞습니다. 대비가 진짜 돼야 되겠네요. 예. 네, 사실 제가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이 위험성을 알 수가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시민분들은 얼마나 그런 정보에 막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그 옷이라든지 뭐 안경이라든지 이런 물품이 시민들 전체에 다 확보가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예. 저희들 주민 대피는 예.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판단을 거쳐서 이미 안전한 지역으로 예. 대피를 시키기 때문에 예.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우선이거든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피복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안전한 대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예,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우려의 지점은 뭐냐면 방호복을 마련해 있는데 우리도 입어야 되는데 왜 안내하는 너네만 입냐? 우리 것도 좀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험하다면서 신속한 대피 때문에 왜 우리 거를 제외하느냐? 너네도 신속한 대피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주민들이 늘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조금만 위원님 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호 장구라고 이제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예. 뭐 더신이라든지 방호복, 예. 마스크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그 하는데 그 지침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방호 장구는 현장 대응용만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시민들한테 날아줬을 때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제일 먼저 신속하게 이동하는 게 급선무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한테 이걸 주면 개인들이 이걸 착용한다 해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지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개인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다. 일단은 신속하게 대피를 하고요. 아까 그러고 이제 저희들 구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호소는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이제 해야 되죠. 공급을 하는데 보면 구군이라든지 우리 시청도 그렇고 구군에서 저희들 보면 재구 물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응급구조 세트라든지 질사구호 세트 이런 것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호소에다가 이제 시민이 대피하면 이제 네. 보급해 주는 걸로 네, 그런 실장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세한 내용은 제 네. 추후에 따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대피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중구에 사는데 신속하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안내도 좀 무수히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들어보니까. 그리고 앞전에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시민들이 대피를 하는 대피소 안에 마련돼야 될 면적 기준이 너무 울산시는 좁다라는 평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3.3 정도의 마련이 돼야 되는데 타시도는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다 마련되고 있는데 울산시만 유독 좀 그거보다 더 협소하다 이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3.3제곱미터라는 것은 일반 재난 구호소의 면적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원안위 기준에 보면 이 방사선 대피 구호소는 지금 지침상으로는 1인당
예, 2.2제곱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2제곱미터인데 거기 2.5제곱미터입니다. 근데 거기는 통로는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보면 거의 그 통로를 제외하고 이제 2.5로 되어 있고 일반 재난 그 풍수해라든지 이 대피소는 1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3.3제곱미터는 통로를 제외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적에는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1인당 점유 면적이 2제곱미터밖에 안 된다고 얘기 나오는데 지침상으로 2.5라고 하셨죠? 2.5 그냥 입니다. 예, 2.0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없어서 추후 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정화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그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데 같이 여러분들하고 집행과 협력을 통해서 그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게 관심을 많이 갖고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고가 터질 시에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울산에서 갖고 왔던 모든 걸 잃고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국가적 재앙일 겁니다. 그래서 좀 완벽하게 대응 태세가 돼 있어야 된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우리 원전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규모가 한 20억 좀 됩니까? 지금 전년도에.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총 209억 정도 됩니다. 209억. 209억요? 예, 그 중에 65%는 우리 울주군에 주고, 그죠? 예, 맞습니다. 주고 교부를 해주고 법정 교부를 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 안전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말고 시 안전과 관련된 대응 태세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우선적으로 지금 잠깐 65%를 빼버리면 남은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60억쯤 됩니까? 54억 정도. 54억. 예. 54억을 그러면 그 시민 안전에 어느 정도 투입했습니까?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안전과 관련된. 지금 뭐 저희들 지금 세세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 그 54억 중에서 한 26억 정도는 지금 예비비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비비로요? 예. 아니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잠깐만요. 예. 원전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죠? 시설 안전 목적의 그 세이기 때문에 구군의 원전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구군에는 네. 아까 저희도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신청받아서 저희들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도 이제 예비비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일어나면은 저희들도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가지고. 그럼 잠깐만요. 지금 현재 그런 법정으로 예비비로 갖고 있어라 목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어라 정해진 그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갖고 있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예, 자체적으로 판단. 아니 전체 예산에 시에 54억 정도를 써야 될 예산을 가지고 그 중에 24억 정도를 갖다가 예비비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사업을 원전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저는 안 들립니다. 그걸 받아셔가지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만 너무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과 관련된 거는 구호소라든지 방호소라든지 20km 이내에 벗어나 있는 구호소의 임시이지만은 그죠? 예. 그에 방사능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장비를
그런 보호소를 만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에 투입해가 쓰고 해야 되는데 방호 지하 방공호를 만들어서 방호 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든지 임시 여러 가지 대피 시설을 주민들 같은 고설을 옮겨가는 거 그거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고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사람이 사고가 났을 적에는 5km든 10km든 상관없이 빨리 도망가게 하는 게 제일 빨리 대피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죠? 예. 그 대피하고 이후에부터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간다 구호를 하는 게 이제 둘째부터 이제 준비가 될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돈을 투입하라고 돈을 거두면서 24억 정도로 예비비로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해마다 내 그마이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의원님, 근데 저희들도 계속 이게 저희들이 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조례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 안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원전 해체, 그다음에 환경 개선, 기타 이런 식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맞죠.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 안전 분야에 뭐 많이 투입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는 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 범위에서 어느 정도 좀 형평성 있게 지출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도 저희들 그 원전 안전 조례에 관련 목적에 어긋나게 공산단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쓰는 거는 막 불가피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해. 그래도 맞진 않지만은 불가피하게 쓴다는 맞는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24억 정도 넘는 돈을 갖다 매년 예비비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한마디로 사업을 원전 안전 사업과 관련되는 일로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 저희들 뭐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그 회계를 운영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뭐 그 장비 확충도 하고 시스템 구축도 하고 그다음에 측정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계속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근데 24억이라는 무슨 돈이 왜 아껴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고가 터지면 우리 일반 예비비도 얼마나 충분히 있고 재난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지원금 관련된 거 다 있는데 원전 안전소에서 예비비를 다 24억을 왜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그 위원님께서 뭐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원전 안전과 관련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라고 세금을 걷어놓고 그 세금을 지금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저는 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고민해가지고 좀 구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가 직접 사업을 하든지 그런 데 투입을 해서 좀 쓰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 네, 손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전 안전 교부세가 지금 아마 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보고서에 없던데요. 아마 구군의 구청장님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인데요. 원전 안전 교부세, 원자력 안전 교부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원자력 안전 교부세는 아직까지 제도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출신 이상은 위원님도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했느냐면 지금 원전 소재 기초 지자체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금 받고 이제 있습니다. 지역자원시 세제도 받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네. 지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재원을 지금 더 늘려서 배분을 하겠다. 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자원시설세에서 65%는 울주군에 하고 나머지 35%를 다른 4개 구에 지금 뭐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써야 되는데 아마 손정학 부회장님도 설명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예비비로 두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지금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지금 얼마를 정액해서 구군에 지금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아마 입법 단계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금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법률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은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보면 지방교부세를 보면 그 국세 19.24%를 19.42%로 이제 상향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약 0.18%가 증가됩니다. 교부세가. 그러면 0.18% 전체를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 원전안전 교부세가 도입이 안 됐고 저희들은 그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걸 그 의견도 제출했고 그래서 그 지금 국회 행안위에 그렇게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동향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국세의 19.32% 이렇게 되나 보나요? 현재는 19.24%입니다. 그걸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거든요. 42%. 예, 네. 그러면 0.18%가 증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총액이 조금 늘는데 이걸 그러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군이니까 20% 이렇게 나누게 됩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울주군은 빠집니다. 울주군은 빠지고 네네. 4개 자치구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0.18 증가한 그 부분만 4개 구군으로 나누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9.24%의 65%는 그 울주군이 그대로 가져간다는 겁니까? 지금처럼 맞습니까? 아니 위원님 지금 이제 약간 혼선이 생기는데 원전 안전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세를 지금 신설을 하려고 네. 이상한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현재 이제 저희들 울주군에 가는 65%는 현재 그 지방세법이나 지방제적법 상으로 되어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네. 알겠습니다. 이건 별개다는 거죠? 예, 별개의 사항. 별개입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0.18% 증가하면 그러면 울주군에 받고 있는 65%하고는 별개고 그다음에 0.18% 증가하면 우리 울산시에 얼마나 내려오게 됩니까? 그 구군에 구에 지금 추산할 때 어느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소재하지는 않지만 원전의 인근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16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연간 300억 원을 원전 안전 교부세로 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요 16개 안에는 이제 우리 4개 구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마다 300억입니까? 아니면 울산에 300억입니까? 아니, 1개 구에 지금 구예요? 예, 1개 구니까 16개 지자체별로 각각 300억씩 지원을 해달라는 그 내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울주군이 받은 그 교부금은 15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거는 이제 교부세가 아니고 지역자원시설세 세금으로 네. 받아들인 것 중에 징수 교부금으로 내려보낸 게 이제 그렇습니다. 154억입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제 울산은 그 울주군은 원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통상 한 150억 뭐 혹은 가동률이 높아지면 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예, 맞습니다. 150억, 200억 정도 되는데 예. 지금 요게 지금 적용이 되면 원전을 직접 소재하지 않는 뭐 중구나 다른 지역도 한 구당 300억 정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정리를 하면. 예, 맞아. 요 법이 제정이 되면은 네. 개정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시간 몇 분 남아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호소는 지금 저도 지금 어느 9호소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보니까 학교나 경로당 이런 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안내되어 있습니까? 어느 9호소로?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그 원전에서 5km 안에는 말씀드렸듯이 예방적 보호 조치 구역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울주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전에 이제
그 비신시키면 언양, 삼남, 상북 요 지역에 위치한 구호소 쪽으로 가도록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이거는 네. 울주군에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근데 5km부터 20km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원안이나 그나 현장 지시센터 이쪽에서 오염도도 조사하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갖고 환경 영향 평가를 돌려서 이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바람 영향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 어느 지역의 주민을 대피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는 구호소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피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뭐 20km 안에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지금 제 주위에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와 경로당 이런 시설인데 내가 아파트 경로당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A 초등학교로 가야 되는지 B 중학교로 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건이 터지면 원안위에서 뭐 이렇게 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예. 당시에 그러면 사건 터졌을 때 문자를 받고 이동하게 됩니까? 1차적으로는 각종 그 방송 시설이나 그다음에 그 뭐 TV, 라디오, 그다음에 가두 방송, 마을 방송 이런 방송 시설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주민들은 거점지역 개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사람이 집결을 하면은 거기에서 시 대책본부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은 거기서 집결한 그 주민들을 그 보소로 지금 다 이렇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좀 부족해 보여요, 설명이요. 내가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 그거는 뭐 그런 계획은 우리 시민들이 그 당시에 뭐 라디오를 틀고 들을지 휴대폰을 보고 문자를 체킹할지 바빠 죽겠는데 사건이 터졌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 뭐 원전 우리 집 앞에 10km 앞에 원전이 있는데 이거 터지면 나 지금 어디로 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원안이가 뭐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울산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가장 먼저 울산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기관에 어디 맡기고 그럴 형편은 아니다 보고 네,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구호소에는 일단 가면 대피지 안에 무슨 약품이 있거나 무슨 뭐 PR 뭐 옷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니, 그거는 임시생활시설에서는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뭐 친구라든지 간단한 옷, 뭐 세면도구 이런 거는 다 지급이 됩니다. 구호소에요? 예. 지금 비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비치를 해놓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죠. 예. 그 구호소에 이제 사건이 터지면 물자를 예. 예. 자가 대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그 안에 다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련돼 구호소 물품 관련돼 가지고요. 네. 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덕권 의원님 보충 질의는 5분입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금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도 계속 예비비로 남기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고요. 저희들이 세금을 걷어서 돈을 저축하려고 세금을 걷지는 않는 게 뭐 저희들 기본 상식입니다. 올해 걷은 것은 올해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요. 혹시 그 30km 밖에 모여야 될 장소는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30km 밖에 거점 지원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울산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보고사항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사수 비상계획 구역 자체가 30km로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전역이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다 30km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30km 밖으로 하려면은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다, 그죠? 일단 뭐 현재는 없다. 협의돼서 지정된 데는 지금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 이제 예비비를 남긴다는 명분이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리 원전으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9호 거점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죠? 울산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필요해 보여요. 지금 저도 사실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30km 밖에는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게 구호 물자가 구호소로 즉시 올 수도 있지만 지금 구호소가 384개인데요. 384개의 배달 사고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할 텐데요. 배달 사고 없이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이분들이 이 5에서 20km 안에 구호소를 선택하지 않고 30km 밖에 있는 뭐 다른 지역을 선택한다고 하면 또 20km 외 지역에도 뭐 옥내 대피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또 다른 장소를 찾아서 움직이는 시민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30km 밖에 지금 그 거점 지원센터가 저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부산시와처럼 부산시는 고리 원전으로부터 30km 밖에 강서체육공원에 이재민 구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0km 밖에서 또 우리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호 거점 지원센터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홈페이지는 지금 잘 되어 있나요? 대피소와 관련되어 있는 구호소와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 이런 것들은요. 시민들이 지금 어디로 대강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예, 말씀드렸다시피 5km 지역 안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그 상위 발생을 하면 언양이나 삼남 상북 쪽으로 이제 울주군에서 책임지고 지역에 주민들을 이송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아까 그 방사성 영향 평가를 거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라는 이렇게 그 결정이 나면은 그게 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바람 방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람 방향에 따라서 30km 안에 있는 전 시민들이 뭐 이주를 한다든지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 지역 주민들만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생기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시민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쪽 고소로 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또 무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40초 쓰고 예. 실장님 한번 답변해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미국이나 유럽은 그 갑상샘 방어약품을 사전에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약품을 찾으러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약을 가지고 대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빨리 대피해야 되는데 대피 기간도 지연이 되고 그렇다는데 아마 법률 개정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선제적으로 건의도 해주시고 이게 지금 약을 받으러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사전에 집에 있어서 그 약 딱 들고 혹시 피폭이 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네.
그 위원님께서 자 구호소 이제 대피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좀 사실상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와가지고 이제 업무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게 물론 터지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이냐. 그 사업과 관련돼서 그 내용을 조금 보충 설명드리자면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저희들 업무 보고서예요. 7쪽에 보면 그 방사능 재난 시민 대피 통합 관리 시스템 고도화라의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어떤 사업을 했느냐면 그 원전 사고 대응 시민 대피 시뮬레이션이라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했는데 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대피소는 바람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그 지정된 대피소로 시민들 찾아가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면 발전소 기상 정보라든지 또 주유소 요즘에는 걸어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을 자기 그 승용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유소 위치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내에 있는 그 전체 관내 CCTV 연결을 하고 또 교통 통제가 어디에 이렇게 생겼느냐 또 어떤 그 큰 도로가 있으면 고속도로가 있으면 고속도로에 그 출입 통제가 어디 되느냐 또 정체가 어느 지역에 예상이 되느냐 이런 걸 모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떤 긴급 상황 시에는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가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내를 할 겁니다. 지금 바람 어느 도로는 6번 도로는 예를 들어서 6번 도로는 지금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 옆에 우회 도로를 가시오 하는 이런 이제 그런 걸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구호소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 시스템으로서는 그 구호 물품이 시청하고 구군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에 있다 보니까 이게 즉시에 또 배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경남 함양에 있는 그 통합적인 재해 구호 물품 보관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북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함양이라든지 이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걸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가 되면 저희들 이때까지는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각 배급소를 구호소를 가면서 물품을 보관했습니다만은 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어떤 그 시스템 물류 회사가 직접 저희들 지시만 하면 바로 신속하게 그렇게 배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올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네. 네, 그 말씀 중에 갑상샘 방호약품을 뭐 이장님, 통장님이 배부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장님도 아마 생명이 위협한데 그 약품을 들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장님이 먼저 피신을 하고 나면 저는 약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간에 그 지금 이게 배포의 어떤 중요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대지진 나서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그 집권했던 총리님 간나오토 총리님께서 오셔서 원전은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사고가 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시민단체의 어떤 진보적인 시민가의 말이 아니라 일본의 그 행정의 수반인 총리께서 원전은 언젠가 또 어디선가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에 대한 우리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잖아요. 지진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안전실장님께서 예산을 좀 잘 예비비로 묶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안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좀 이렇게 안전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네, 윤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갑상샘 보호약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를 언제 먹어야 되는 겁니까? 시기. 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 중에 방사성 아이오딘이 누출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 비폭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복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되 이것도 자체도 지금 현장 방사능 지시센터에서 결정이 나야 배포가 되고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방사능에 피폭될 위험이 있을 때 복용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바람 방향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쪽 방향으로 가서 그쪽 주민들이 피폭될 위험이 있으면 이거를 복용해야 됩니다. 아이오딘을 예, 복용하고 그 효력은 24시간까지 갑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료인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려가 있을 때 그 주민들이 전부 다 동사무소로 몰려갈 것인데 지금 최근에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한꺼번에 하기 너무 힘들어서 장소를 여러 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는 뭐 몇만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가능한가? 근데 동장님이 그걸 받아가셔서 그 동에 나눠준다 하는데 그럼 동장님이 가서 받아서 그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가능한가? 실제로 이거는 검토해봐야 되고 살짝 실제로 시행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울산은 감사하게 이제까지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그것뿐이지 실제로 사고 나면 다 위험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이웃 나라에서 여러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구소련 발생하고 일본도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보고 사례를 보고 대피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의회나 시에서 할 일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원안위의 원칙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거기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호약품인 갑상샘 보호약품요. 예, 기간이 10년이라 하셨죠, 그죠? 예, 7년에서 10년 정도. 예,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폐기 처분합니다, 그죠? 예, 예. 네. 시민들에게 직접 그 동에다가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둘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바로 나눠줘도 되지 않습니까? 창고에는 또 다른 분으로 비치해도 되고. 지금 이 갑상샘 방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도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전에 배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복용도 가능은 하지만은 여기에 뭐 단점으로 보면은 사실상 분실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꼭 복용해야 될 순간에 복용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관리상의 또 애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오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관리 감독의 편의주의가 아니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 편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저는 그거 아이오딘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이 보호하고 싶어서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약국 가서 구매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하고요. 또 다른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것 중에서 구호소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구호소 위치요. 구호소가 284개 있습니다. 그죠? 예, 384개. 예. 384개. 예. 예. 그런데 이 구호소라는 것이
임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구호소의 정의는 원래 거기서 임시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잠깐 몇 시간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식사하고 네. 잠자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네, 예,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30km 반경 안에 있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주 소규모로 월성이나 고리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 구호소에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30km까지를 전부 다 소개했을 때 그 주민들이 가야 할 곳은 아닙니다, 그죠? 이 구호소가.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김정배 그 국회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월성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하는 구호소랑 고리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구호소가 같아, 위치가. 왜 그러한가? 사실은 다르죠, 그죠? 거리가. 월성 같은 경우는 북구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거고 고리 같은 경우는 울주군이나 또는 남구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죠? 위치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분해가지고 어디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구호소로 위치를 가야 되는 건지 피난을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저희들 그 궁극적인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울산 시민의 안전을 조금 더 챙기자라는 거고요. 작게 일어나는 소소한 사고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게 크게 터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자라는 것에서 특위 만들었습니다. 시에 협조하고 해서 시민을 보호하자는 뜻이라는 걸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말씀들 좀 잘 챙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